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전쟁 추경에 발빠른 민생 현장 투입이 시급하다며 중동 전쟁에 따른 비상 대응 체제를 확고히 다져나갈 것을 강조했습니다. 이번 국무회의에선 국방부와 합참 사무실을 재배치하기 위한 예산 205억여 원도 통과됐습니다. 이두희 국방부 차관이 육군 1군단 유류 저장 시설 현장 점검을 실시했습니다. 중동 전쟁으로 에너지 수급이 불확실한 가운데 이 차관은 안정적인 유류 확보에 기반한 군사 대비 태세 유지를 강조하며 장병들을 격려했습니다. 해군과 해병대, 육군이 부산 앞바다에서 헬기 이착함 훈련을 펼쳤습니다. 기동 중인 마라도함 위에 해병대와 육군 헬기가 이착함하며 해상 환경에서의 입체적인 작전 수행 능력을 끌어올렸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국군 장병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FN 국방뉴스 시작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전쟁 추경에 빠른 민생 현장 투입을 당부하고 전쟁 당사국들의 보편적 인권 보호에 대한 희망을 피력했습니다. 이번 국무회의에서는 지난 정부의 대통령실 용산 이전으로 흩어졌던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 사무실을 재배치하기 위한 약 205억 원 예산도 통과됐습니다. 김철환 기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열린 16회 국무회의 모두 발언에서 중동전쟁 당사국 간 협상 난항을 언급하고 현재 비상대응 체제를 더욱 확고히 다져나가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특히 오는 27일부터 지급하는 고유가 피해 지원금과 함께 확정된 전쟁 추경을 민생 현장에 발빠르게 투입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 전쟁 과정에서 확인된 우리 경제, 산업 구조의 취약점 개선 노력에도 박차를 가해야 한다며 대체 공급망 개척과 중장기 산업 구조 개혁, 탈플라스틱 경제 실현을 국가 최우선 핵심 전략 프로젝트로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중동 전쟁 인권 문제에 대해서도 의견을 밝혔습니다. 전쟁 당사국들도 보편적 인권 보호의 원칙 그리고 역사의 교훈을 바탕으로 세계가 간절히 바라는 평화를 향해서 용기 있는 걸음을 내딛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와 함께 이번 국무회의에서는 대통령 집무실이 청와대로 복귀함에 따라 국방부와 합참청사 이전을 위해 205억 8,100만 원을 일반 예비비에서 지출하는 안건이 통과됐습니다. 지난 2022년 대통령실의 용산 이전으로 인해 국방부는 기존 청사를 내어주고 합동참모본부 청사로 이동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공간이 부족해진 국방부와 합참의 여러 부서가 영내 다른 건물은 물론 영외 지역까지 분산 배치된 바 있습니다. 이전 예산이 마련됨에 따라 국방부는 옛 청사의 보수공사 등을 진행한 후 수개월 내 이전할 전망입니다. 국방뉴스 김철환입니다. 국회 국방위원회가 9일 국회 임시회 제1차 전체 회의를 열고 병역 의무 기피자에 대한 관리 제재를 강화하는 병역법 개정안을 비롯해 국방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한 법안 등을 처리했습니다. 이채원 기자입니다. 이날 회의에선 병역법 일부 개정 법률안과 방위사업법 일부 개정 법률안, 국방 반도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등 모두 19건의 안건이 의결됐습니다. 국방위 대안으로 통과된 병역법 일부 개정 법률안은 정당한 사유 없이 병역을 기피한 사람에 대해 입영 의무 면제 연령을 기존 38세에서 43세로 상향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정당한 사유가 없는 병역 기피자의 인적 사항 등에 대해 언론 요청 시 정보 제공이 가능토록 하고 병무청장이 해당자의 부모나 배우자 등 직계비속의 출입국 자료를 법무부 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도 포함됐습니다. 방위사업법 일부 개정 법률안 2건도 국방위가 통합 조정안 대안으로 처리됐습니다. 방위산업기술보호법 일부 개정 법률안은 방위산업기술 유출 침해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유죄 시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65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규정이 반영됐습니다. 우리 군의 발전을 위해 필요한 법안들을 심도 있게 심의 의결하신 데 대해서 감사를 표합니다. 의결해 주신 법률안이 현장에서 차질 없이 안착될 수 있도록 병역 자원의 효율적 관리와 우리 방위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국방반도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과 국방반도체 산업 육성 및 공급망 안정화에 관한 특별법안 대안에는 국방반도체 발전 기본계획 수립과 추진위원회 설치, 실태조사 실시와 연구개발 지원 등 관련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가 담겼습니다. 국방뉴스 이채원입니다. 중동 전쟁의 여파로 국제 에너지 수급에 경고등이 켜진 가운데 이두희 국방부 차관이 직접 현장을 찾아 유류 비축 상태를 확인하고 장병들을 격려했습니다. 김효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정부의 자원안보 위기 경보가 경계 단계로 격상된 상황. 이두희 국방부 차관이 우리 군의 기동력을 책임지는 심장부, 육군 1군단 유류 저장 시설을 찾았습니다. 중동 전쟁으로 국제 유가가 요동치자 유사시 작전 수행에 한치의 오차도 없도록 직접 현장 점검에 나선 겁니다. 점검 결과 우리 군의 발빠른 움직임이 빛을 발했습니다. 국제적 수급 불안이 닥치기 전 유류를 미리 충분히 비축해둔 덕분에 흔들림 없는 작전 환경을 구축해 놓은 겁니다. 일단 선제적으로 유류를 잘 확보해놨네요. 유가가 오르기 전에 여러 가지 국가적으로 에너지가 부족 쉽지 않을 수 있는데 선제적으로 확보해놔서 추가 수요를 줄일 수 있다는 게 아주 잘해놓은 것 같아요. 정상적 훈련 되도록 잘 지원해주고요. 이 차관은 에너지 수급 불안 속에서도 훈련에만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했다며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제 역할을 다한 장병을 격려했습니다. 현장에서 기름이 부족해서 훈련을 못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현재로는 큰 우려는 없는 것으로 보여서 대비를 잘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 차관은 저장시설의 안전 상태와 비상 소방 체계도 세밀하게 살피는 한편 전 부대 차원의 실질적인 에너지 절약 실천도 독려했습니다. 특히 유류 보급이 현대전의 승패를 가르는 혈관과도 같은 만큼 현장 장병에게 막중한 책임감을 당부하며 힘을 실어줬습니다. 문제가 생기면 모든 장비가 멈춰서 는 거니까 잘 하셔야 되겠네요. 잘 관리하기 안전하게 임무 수행하겠습니다. 탱크에 기름이 만충돼 있는 거 보니까 마음이 덤직하긴 한데 잘 관리해 주세요. 선제적인 물량 확보와 철통 같은 현장 관리.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어지는 헌신적인 준비가 강한 군대의 든든한 밑거름이 되고 있습니다. 대대는 군단의 전평 시 지속 지원 능력을 보장하기 위해 불철주야 제 위치에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차관님 방문으로 현재의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는 시발점이 되는 동시에 대대 장병 및 군무원 모두가 전평시 군수지원 태세 확립에 기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방뉴스 김효진입니다. 정부가 신임 육군 지상작전 사령관에 비육사 출신인 이상열 3군단장을 내정했습니다. 정부는 지난 13일 이 중장을 대장으로 진급시켜 지작사령관에 보직한다며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국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이 임명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학군 31기 출신인 이상열 내정자는 과학화 전투훈련단장, 21사단장, 1포병여단장 등을 역임한 야전형 지휘관으로 비육사 출신이 지작사령관을 맡는 것은 2019년 남영신 장군 이후 두 번째입니다. 국방부가 10,000대에 달하는 교육용 상용 드론 도입을 추진합니다. 도입 과정에선 국산화를 포함한 철저한 검증이 이뤄질 예정입니다. 안재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50만 드론 전사 양성을 추진 중인 국방부가 26년 육군 교육용 상용 드론 도입 사업 입찰 공고를 냈습니다. 도입 수량이 11,000여 대에 달하는 이번 사업은 육군이 주관하는 시범 사업으로서 5월 26일까지 입찰 공고를 27일까지 제안서를 접수합니다. 입찰 공고 이후엔 7월까지 시험 검증을 거쳐 핵심 부품이 국산화된 드론을 올해 안에 도입한다는 계획입니다. 특히 국방 분야 최초로 복수 낙찰제가 적용됩니다. 한 개의 업체가 아닌 3개의 기업을 선정하고 협력업체도 수십 개가 참여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11,000여 대에 달하는 수량을 연내에 빠르게 도입하고 관련 시장도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번 도입의 핵심이 국산화인 만큼 예산과 검증도 이에 맞춰 진행됩니다. 낮은 구매 단가가 드론 국산화의 걸림돌로 지적되어 온 만큼 국산 단가에 맞춰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검증 단계에선 국산화와 품질을 철저히 살핀다는 계획입니다.
국방부는 군이 국산 드론의 대량 수요처로서 국내 드론 시장을 활성화할 뿐만 아니라 장병들의 운용 능력까지 높인다는 계획입니다. 국방뉴스 안전입니다. 해상 기동하는 해군 함정에 해병대와 육군 헬기가 이착함하는 훈련이 펼쳐졌습니다. 각 군은 변수가 많은 해상 환경에서 입체적인 작전 수행 능력을 한층 강화했습니다. 박인배 기자입니다. 해군의 대형 수송함 마라도함이 해상 기동에 나섭니다. 함정 주변 공중 기동하는 헬기들. 수신호에 따라 비행 갑판에 안전히 내려앉고 다시 떠납니다. 해군이 해병대, 육군과 함께한 헬기 이착함 훈련입니다. 이번 훈련 해병대에선 마리논, 육군에선 아파치와 블랙호크, 시누크가 참가했습니다. 헬기 조종사들은 함정을 거점으로 한 해상 환경 적응력과 합동 작전 수행 능력을 강화했습니다. 해상 환경에서 이착함 훈련을 실시함으로써 어떤 환경에서도 임무 수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해군 해병대가 원팀이 되어 임무 완수하겠습니다. 항해 중인 함정에서 하는 헬기 이착함은 고도의 기술이 요구됩니다. 이론 교육을 이수하고 실제 훈련을 통과해 자격을 획득한 조종사만 수행할 수 있는 임무입니다. 바람과 파도는 예측하기 어렵고 함정은 계속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헬기를 착함시키는 건 그 자체로 고난도의 작전입니다. 해당 자격은 반기 1회 이상 실제 훈련을 거쳐야 유지됩니다. 이번 훈련엔 해병대 조종사 2명, 육군 조종사 16명 등 총 18명이 참가해 임무 수행 자격을 갖췄습니다. 오늘 실시된 합동 헬기 이착함 훈련은 해병대, 육군, 항공전력과 해군 함정이 하나가 되는 중요한 훈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합동성 강화를 위해 신속하고 정확한 임무 수행을 위해 노력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해군 함정에서 펼쳐진 해병대와 육군의 헬기 이착함. 각 군은 반복적인 합동 훈련으로 해상에서의 입체적인 작전 수행 능력을 최고도로 유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뉴스 박인배입니다. 로이터 통신과 CNN 등 외신들이 미국과 이란 간 대화 카드가 여전히 살아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파키스탄 이슬라마바드에서 열린 1차 종전 협상 결렬 후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 역봉쇄 카드로 이란을 압박하고 있지만 물밑에서는 여전히 최종 합의를 시도하려는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CNN은 특히 양측이 다시 대화 테이블에 마주 앉을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한 소식통은 트럼프 행정부 당국자들이 미국과 이란 간 2주 휴전 기간이 만료되기 전 두 번째 대면 회담이 이뤄질 가능성을 놓고 세부적인 사항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끊임없는 선행으로 우리의 마음을 따뜻하게 만드는 부사관이 있습니다. 바로 20기갑여단 소속 이대영 상사입니다. 이 상사는 장학금 기부와 봉사활동으로 국내를 넘어 해외까지 선한 영향력을 확산시키며 한국을 빛낸 자랑스러운 한국인 대상 수상자에 선정됐습니다. 차성효 기자입니다. 바쁜 임무 수행 와중에도 3,500시간이 넘는 개인 봉사활동을 기록하는 등 꾸준한 선행을 이어온 부사관이 있습니다. 무려 28년간 지역사회와 교육 발전을 위해 헌신한 공을 인정받아 2016 한국을 빛낸 자랑스러운 한국인 대상 수상자의 이름을 올렸는데요. 오늘 그 주인공 이대영 상사 만나보겠습니다. 상사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저는 제20기합여단 전투근무지원대대 보급수송중대에서 근무반장을 맡고 있는 이대영 상사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이대영 상사는 1998년 봉사동아리 활동을 시작으로 28년 동안 어려운 이웃을 위해 자원봉사 활동을 이어왔습니다. 이러한 선행이 알려지면서 지난달 11일 2016 한국을 빛낸 자랑스러운 한국인 대상 시상식에서 지역사회 복지발전 및 교육발전 공헌 부분 대상 수상자로 선정됐습니다. 처음 봉사를 시작한 날로부터 현재까지 봉사를 통한 지역 봉사와 지역 교육 발전을 위해 열심히 담았을 뿐인데 한국을 빛낸 자랑스러운 한국인 대상이라는 과분한 상을 받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열심히 하라고 하는 마음으로 신발금을 다시 묶도록 하겠습니다. 이대영 상사가 지금까지 기부한 장학금은 7,500여만 원. 우연히 참석하게 된 행사에서 장학금의 소중함을 알게 된 이 상사는
25년간 장학금을 기부하고 있으며 그 힘이 이어지길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2001년 지인 졸업식에 참석하여 대리로 장학금을 수여하게 되었는데 학교 관계자로부터 작은 금액이지만 학생들에게 많은 도움이 된다고 하여 처음 시작하게 되어 2026년 현재까지 장학금을 기부하고 있습니다. 이 장학금을 받은 학생들이 성인이 되어 본인이 받은 장학금을 다시 주변의 어려운 학생들에게 되돌려줄 수 있는 천사 릴레이 장학금이 되는 게 제 작은 바람입니다. 이대영 상사의 장학금 기부는 국내에서 그치지 않고 해외로까지 뻗어나갔습니다. 혼자만의 힘이 아닌 같은 뜻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 지구 반대편의 아이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전달한 것입니다. 23년부터는 해외 후원에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주변에서 봉사단체 및 사회복지시설로부터 네팔의 학생들 교육 요건이 너무 좋지 않다고 하여 네팔 취약계층의 학생들에게 교육장학금을 지원하고 가방과 학용품 세트를 후원하고 25년에는 경기도 화성시에 있는 반딧불 봉사단과 함께 네팔의 학교 설립, 도서관 설립에 공동으로 참여하게 되어 너무나도 뜻깊은 장학금 지원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이대영 상사의 선한 마음은 봉사활동뿐만 아니라 위험한 사고 현장에서도 빛났습니다. 수많은 선행의 순간 중 이대영 상사는 전복된 차량에서 민간인을 구조한 일을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으로 꼽았습니다. 2018년도 9월 강원도 인제군 국도에서 전복된 차량에서 민간이 2명이 있었는데 그중에 1명이 장애인이었습니다. 그때 당시 구했던 사례와 20년 강원도 인제군 기린고 2학년 봉사동아리 학생들하고 함께 제22회 전국 중고생 자원봉사자 대회에서 환경 분야에서 단체 부분 장려상을 수상한 2가지가 제일 기억에 남는 것 같습니다. 봉사는 남을 위한 일이 아니라 말하는 이대영 상사에게 선행이란 무엇인지 물었습니다. 남을 도와주는 일과 봉사는 결국 남을 위한 일이 아니고 자신에게 뿌듯함과 위로를 안겨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와 동시에 삶을 식지 않는 열정을 안겨주는 비타민이라고 생각되어 지금까지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모두에게 주어진 24시간이지만 그 시간을 어떻게 쓰는가에 따라 가치가 달라진다는 것을 몸소 실천하고 있는 이대영 상사. 더욱 가치 있게 빛날 그의 선행을 응원합니다. 뉴스 초점 화제군 차성유입니다. 이어서 오늘의 국방단신 전해드립니다. 육군 특수전학교는 14일 특전대원의 고공침투 임무수행 능력 향상을 위한 모의고공훈련장 개장식을 거행했습니다. 모의고공훈련장은 산소가 희박한 고고도에서 강화해 목표물에 정확히 착지하는 고공 강화를 기상 등 외부 요인의 영향 없이 지상에서 안전하게 반복하고 숙달할 수 있도록 한 시설입니다. 해군 1함대 1훈련전대는 동해 해양경찰서 소속 경비함정을 방문해 함포 운영과 정비 교육을 진행했습니다. 이번 교육은 해경함정 승조원의 함포 운용 능력 향상과 정비 역량 강화를 위해 실시됐습니다. 방위사업청은 14일 부산 방문을 시작으로 오는 29일까지 전국 7개 지역에서 찾아가는 방위사업 자료 열람 서비스를 운영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방사청은 이번 서비스를 통해 원거리에 있는 지방 중소기업에도 방위사업 정보 접근 기회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기상정보입니다. 오늘도 서쪽을 중심으로 초여름의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낮 동안은 다소 덥더라도 큰 일교차에 대비 잘 하시길 바랍니다. 자세한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내일 예보입니다. 내일은 전국적으로 대체로 맑겠으며 경상 및 남해안 지역으로는 오전까지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12도,
청주는 6도가 예상되며 한낮 최고 기온은 서울 25도, 강릉은 16도가 예상됩니다. 주간 기상 전망입니다. 이번 주 후반까지는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충청 이남으로는 금요일 오전부터 토요일 오전까지 남쪽 기압골의 영향으로 한 차례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 공군 기상단 제공 기상정보였습니다. 이것으로 KFN 국방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